아까 우리 자사주를 취득했죠? 취득 관련된 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취득한 자사주를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소각을 시키던가 아니면 재발행하던가. 재발행부터 먼저 갈게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들은 자사주를 샀다가 소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재발행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소각이 훨씬 많아요.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그냥 찢어버리자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요. 자, 재발행부터 먼저 갈게요. 재무제품 모양부터 생각해보죠. 자사주 들고 있다가 재발행했어요. 모양 어떻게 바뀔까? 현금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겠죠? 자사주를 시장에서 팔았으니까 다시 돈 들어옵니다.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자본이 늘겠죠. 왜 늘어요? 아까 자사주 매입했을 때 자본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다시 발행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본이 올라가는 거죠. 자사주가 마이너스돼 있던 게 마이너스가 줄어버리면은 부호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자본이 늘고 캐시가 늘고. 됐죠? 이게 재발행이에요. 재발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판단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로 판단해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수급인데 수급 측면에서는 불리한 거죠. 물량이 더 나오는 거잖아. 시장에다가 내가 자기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어떤 측면으로도 봐야 되냐면, 자사주를 들고 있다가 수급상 이거 팔게 되면 주가에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장에 던졌다는 것은 회사가 유동성이 되게 없다는 소리예요. 지네 주식이라도 장에서 팔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질적인 측면도 있겠죠. 어떤 측면이요? 회사가 좋은 상황이면 지네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겠지. 그럼 주식 팔까? 여러분이 오는데 들고 있으라고 하겠죠. 우리 다음 달에 임상 3상 통과될 것 같아요. 팔라고 그래요? 무조건 들고 있으라고 하겠죠. 약간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네 주식을 장에 팔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에 부담이 되지만, 그런 이면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사주를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왜 소각하지 않고 매각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재발행은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주니까. 물론 그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좀 큰 거를 만약에 재발행했다고 한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계량적인 효과, 비계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각이 더 많은 거예요. 소각할게요. 소각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잘 몰라요. 자, 봐요. 자사주를 내가 사오면 돈이 나갔죠. 이거를 시장에 팔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소각은 뭐냐면 이미 사놓은 자사주를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회사가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현금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죠. 현금은 언제 줄어요? 아까 사올 때 줄었다고요. 그걸 좀 들고 있다가 한 3년 지났거든요. 한 3년 지난 상태에서 야 이거 그냥 이제 찢자. 그게 소각이에요. 그럼 찢는 순간 현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부채가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봐요.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아까 마이너스가 있었던 걸 찢어버렸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없어지면 부호는 플러스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모양이 맞아야 돼, 양쪽이. 그럼 이게 플러스인데 그럼 안 맞잖아. 뭐를 줄이냐면 자본금을 줄여요. 왜 자본금 줄이는 거냐면 주식을 찢었잖아. 찢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주식은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죠? 내가 발행된 주식수에다 곱하기 액면가라고요. 근데 이제 발행된 주식이 뭐가 된 거죠? 소각시켰으니까 사라진 거잖아. 그러다 보면 자본금이 줄 수밖에 없지. 지금 이해되죠? 큰 그림만 잡으시면 돼.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했다라고 한다면 결론. 자산, 부채, 자본 전체적으로 금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본 쪽에 항목은 좀 바뀌겠지. 자사주 마이너스였던 게 없어지고 뭐가 줄까? 자본금이 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이펙트 영향이 없는 거지. 질문할게요. 그럼 소각을 했대. 주가 이펙트. 솔직히 내가 사놓은 자사주를 찢었다라고 하면은 재무상태 모양 보니까 여러분들 뭐에 변동이 없죠? 자산도 영향 없고 부채도 영향 없고 자본도 영향이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가 영향이 있어 없어요? 영향이 없어야 맞아. 이런 상황은요. 주식을 소각했다라고 하면 주식을 사오는 순간 여러분들 유통 물량은 줄었기 때문에 그때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가고, 이미 죽여놓은 상태에서 이걸 찢는 순간에는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재무제표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이 없어야 돼.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보통 재무분석책 보시면 자사주 소각은 재무제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노 이펙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론적인 얘기야. 실무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요. 왜 오를까?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자사주를 사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소각을 했을 때는 왜 주가 올라갔을까? 항상 주가는 그때 시점의 이벤트 이펙트만 고려되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 질문의 답의 힌트예요. 소각을 시켰대. 그럼 여러분들 뭐가 없을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자사주는 시장에 다시 재발행이 돼가지고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지가 들고만 있다가 이거 나중에 재발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걸 찢어버린 거야.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더 이상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다? 소각했다라고 하면 주가 오르는 거예요.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하면 주가가 바짝 올라간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의 포텐셜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론서에서 말하는 게 맞지. 자산부채 자본 아무 이펙트 없으니까 주가 이펙트 없다가 맞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자사주는 수급으로 따지는 거니까 소각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주가에는 부담이 없겠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대강 이해되세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알면 자사주는 끝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론상으로 내가 자사주를 찢으면은 자기 주식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잘 들으세요. 자본금이 줄어야 맞잖아. 그런데 상장법인 가보시면 항상 공시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사주를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 상법상에 이런 거 지금 삼성전자나 LG화학 보시면 주석에 다 나오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르면 그 회사 재무제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봐봐 님들 자사주를 이익으로 소각했다? 그러면 자사주가 없어지면서 원래는 뭘 줄여야 되는데? 자본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론상으로 주식을 찢었으니까. 근데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걸 이익 소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사주가 날아가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게 이익 소각인데 회계상은 그래요. 그럼 이익 소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거냐면 모양 자체가 그럼 봐봐. 내가 주식을 찢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법원에 가서 주식 찢었다라고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 띄워보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있다고. 응? 그런데 재무제표 회계 처리할 때는 자본금을 줄였어요? 이익잉여금을 줄였어요 지금? 이익잉여금을 줄여놨잖아. 그럼 자본금하고 주식수가 맞지가 않아. 법인 등기부등본 띄워보게 되면. 지금 이해해요? 내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소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등본 띄워야 된다 주식수가 맞는데 보통 상장기업들은 절대 자본금 소각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소각을 해요. 이익 소각을 한다고. 그럼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주식은 찢었으니까 신고는 해. 그러면 주식 물량은 줄어있다고. 그런데 회계상 처리는 이익잉여금을 줄여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맞추면 안 맞아 이게. 그럼 처음에 이거 실무 경험 안 해본 회계사가 왔을 때 등기부등본의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때리면 자본금이랑 맞지가 않아 이게. 왜 안 맞지? 등기부등본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건가? 회사가 분식을 한 건가? 뭐 이러면 혼자? 그게 아니고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딱 때렸을 때 자본금만 안 맞으면 물어봐야 돼. 혹시 과거에 자사주를 이익소각한 적 있습니까? 그럼 회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거지 이게. 이게 약간 진짜 사소한 지식이지만 알고 모르고 문제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응? 그게 봐봐 삼성전자 뭐라고 써있나 보여드릴게. 주석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 소련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봐봐요. 삼성전자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재무제표에 연결 재무제표 자본 쪽을 잠깐 보여드릴게. 자, 삼성전자 자본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자본 끝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겠지만 자본이 끝나버렸어요. 자본조 딱 보는 순간 읽어나가야지. 자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전체 자본이 247조인데 처음 뭐하고 나눠야 되는데 지배기업하고 비지배 지분 기억나시죠? 연결할 때 이만큼 내 거 아니다. 그죠? 기억나죠? 이만큼 내 거 아니고 요만큼이 내 거다. 그러니까 자본 읽을 때는 요거 아니고 요게 순수하게 내 거예요. 240조. 연결하면서 나오는 게 비지배잖아. 그 다음 그 중에서 자본금하고 주발초 두 개 더한 게 뭐죠? 요 897조 아니 8,900억하고 4조 4천억 두 개 더한 게 주주가 준 돈. 그럼 주주가 총 불입한 돈 얼마? 5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벌어 쌓아놓은 게 얼마구나? 한 240조구나. 그럼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자본이 벌어 쌓아놓은 돈이구나.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자본이 다른 회사랑 다르게 기타 자본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해서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예요. 삼성전자. 자사주가 얼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있었죠. 착각하면 안 돼. 이 자사주는 시가일까 아니면 내가 취득할 때 원가일까? 내가 취득했던 원가예요. 근데 그게 평균 단가가 주석 보면 얼마라고 돼 있냐면 40만 원대 샀다라고 돼 있거든. 우리 옛날 주가 300만 원까지 갔을 때. 그럼 지금 주가로 따지면 50분의 1 나누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50분의 1 나누면 얼마인 거죠? 8천 원인가? 8천 원? 지금 주가 얼마지 삼성전자? 한 8만 원 하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 10배 하는 거야. 곱하기 10배라고. 그럼 삼성전자 시총에 지금 여러분들 뭐다? 지금 시총이 한 700조, 600조 하죠? 5, 600조 하죠? 그 중에 110조가 자사주가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사주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11조로 보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취득가가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고 있던 것을 이때 절반을 소각한다. 거의 다 소각했어요 여기서. 요 7조는 자사주 말고 딴 게 섞여 있거든.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요때 자사주를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몇 년 동안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우리 배웠던 자사주를 이용해서 수합해가지고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시장의 반응이 쫙 왔었다고요. 그러다 요때 소각을 확 시켜버리면서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아 지수사로 갈 방향이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그 실제 소각할 때 뭐라고 떴냐면 IR 쪽에서 저희 한동안 지수사로 갈 계획 없습니다 라고 실제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서 소각을 딱 때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수사로 갈 필요가 없다, 안 한다는 말과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말이 왜 연결되는 거지?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자기 지분 강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되는데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안 가겠다는 말이 그게 허언이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갈까요? 요 모양에서 지금 요 뒤에 주석을 한번 열어볼게요. 내가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봐요. 삼성전자 주석에. 여기 써있는 말 봐봐요. 요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 자본, 자사주는 되게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봐요. 삼성전자가 요 자본에 써있는 말을 봐요. 저희 정관에서 이거 기억나죠? 요 정도 발행할 거다 예정 수익성이 있는 거. 요 네 번째 보세요. 이익 소각이란 말 나오죠. 이익 소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익을 소각했다고? 이익을 왜 없애지? 이익요금으로 자사주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총액이 이만큼인데 실제 납입 자본금하고 뭐라고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상이하다.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익잉여금 소각을 하게 되면 다시 법적으로 주식은 찢은 거야. 그럼 법원가 찢었다고 신고해.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주식수가 줄어있다고. 근데 회계상 처리할 때는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줄여놨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원래는 자본금을 줄였어야 되는데 회계도. 이익잉여금 소각이면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회계 처리하거든. 그래서 안 맞으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라고 띄워놓은 거예요. 요게 은근히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자본금을 딱 때렸을 때 뭐가 안 맞으면 혹시 과거에 자사주를 산 적이 있었고 그걸 이익잉여금으로 소화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게 되면 어김없이 맞다고 할 거예요.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요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사들도. 자본금은 여러분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사주 거래까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자본 쪽 거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소각하고 재발행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구조에서 부채자본 쪽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지금 진도가 좀 밀려서 그건 조금 뒤로 빼고 오늘은 무슨 분석을 할 거냐면 이제 재무제표의 재무구조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ROE 분석에서 두 번째 밸류 드라이버, 첫 번째 밸류 드라이버 수익 분석, 손익계산서 분석에서 원가 분석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볼게요. 실제 분석에서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다음 시간까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